검. 혹시 들어봤나요? 검. 검. 자, 따라해봐요. 검. 참, 검. 참, 자, 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무기로 쓰는 이 도구를 말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검이 그 검이 아닙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예, 이렇게 양쪽에 같은 날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검이에요. 이거 검이에요. 이거 검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검인 줄 알았던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는 검이 아니에요. 얘는 도입니다, 도. 검은 주로 어떤 사람이 찰까요? 네. 나라를 지키는 뭐 기사, 아니면은 병사, 아니면 이런 수호해야 되는 어떤 귀족, 예, 이런 사람들이 검을 차고요. 자, 도는 주로 어떤 사람이 찰까요? 도. 도. 차객, 맞습니다. 도는요, 이게 신분이 높은 사람보다는 주로 이렇게, 뭐, 닌자라든지, 뭐, 자객이라든지, 아니면 사무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사람을 죽이는 일, 예. 사람을 베는 일, 이런 거를 할 때 도를 해요. 자, 화면에 있는 이 그림, 오, 아주 멋진 마녀처럼 생긴 사람이, 이거 검을 들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요, 옆에 낫도 들고 있습니다. 풀을 베려나 봐요, 풀을. 끝에가 뾰족하고 양쪽에는 날이 이렇게 잘 서지 않는 이렇게 찌르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검일까 도일까요? 검이에요, 도예요? 컴이요, 검입니다, 검. 예, 검은, 이런 류의 검은 주로 수호자, 예, 수호자들이 이렇게 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이 검의 양쪽 날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역시 검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는 아까 도라고 말했고, 자, 이 사람은 되게, 와, 두껍다, 야. 되게 이제 검과 이 미녀의 어떤 조화가 좀 잘 어울리기도 하면서 어딘가 좀 뭔가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엮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딱 봐도 검일까요? 도일까요? 이게 검으로 보이지만 도입니다. 네, 도의 차이점을 보면요. 도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자,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묶여 있을까요? 왜 묶여 있을까요? 장식용, 이렇게 끈이. 아, 이게 전시용이 아니고요. 미끄럽잖아요. 철이요. 그러면은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손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죽으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듭을 짓고 손이 다치지 않게 그 앞에 동그란 판을 대가지고 거기 이렇게 방어에, 그러니까 날이 날아왔을 때 그 동그란 판에 딱 부딪히면서 내 손에는 안 맞게 이렇게 방어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검일까요? 돌까요? 검, 네, 거의 다 검인데, 딱 도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요거하고, 요쪽, 날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칼날이 서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도의 모양도 있네요. 그쵸?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제가 이제 타블렛을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쭉 반듯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긴 형태들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먼저, 기준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준. 네, 맞습니다. 기준선을 어떻게 만드냐? 자, 선으로 쭉! 어이구,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쭉! 어떻게, 기준선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기준선이 이렇게 뭔가 검 등이나 검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준선이 나오면 좋고, 자,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일단은 손잡이나 손에 끼워진 장식은 빼고, 자, 검날을 쭉 뽑습니다. 자, 천천히 좀 뽑아도 돼요. 좀 많이 삐뚤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검날을 쭉 뽑아서 끝에까지 가져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쇳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그냥 치면은 별로 이렇게 타격이 적은데 이걸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아직은 장식을 하지 않은 쇠만 지금 그렸고요. 이제 쇠의 앞부분에, 자, 이제 손을 보호해주는 이 부분하고, 요 앞부분에 이제 날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날이 손잡이에서 빠져서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한번 칸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꼬여있는데, 꼬여있는 모양을 그리지 말고, 예,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리면 돼. 이렇게. 자, 규칙적으로,
다이아를, 네, 흰색 다이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연필로 스케치하는 것처럼 살짝,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칠해주면, 대충 칠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네, 연습하는 거니까. 만약에 나중에 본인이 검을 그려서 캐릭터한테 넣는다고 하면, 사진 같은 거를 좀 좋은 검을 찾아가지고 좀 참고해서 그리면 멋들어진 검이 나와요. 자, 이렇게 했더니 벌써 다 됐고요. 날이 보니까 한쪽은 이게 약간 이쪽으로 이제 검이 날카롭게 아래쪽으로 날카롭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경계선을 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계선 가운데 세게 그리면 안 되고요. 약한 선으로 중간에 경계선을 그려주면 자 이렇게 이제 검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도의 형태를 한번 그려봅시다. 빰빠람빰빰 빠람 세로 만들기 A4. 자, 이번에는요 직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직선. 검을 만들려면 가운데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준이 된 선이 있는데 이렇게 삐뚤어지면 검도 삐뚤어지겠죠, 그쵸? 예.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대한 일자로 그리던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일자로 그려봤는데 삐뚤어지죠? 예, 삐뚤어지죠. 하지만 이제 컴퓨터에는 직선을 그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쓰시는 이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쓰시는 클립 스튜디오라든지 또 여러분 쓰시는 뭐 있지 뭐 프로크리에이트 이런 데 보면 직선 그리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으로 일단 중심선을 잡아야 돼. 중심선을 한번 잡아주고 자 직선을 하나 그려서 중심선을 잡아주고 만약에 직선을 그릴 수가 없다 그러면 최대한 직선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화면에다가 종이나 책을 하나 대고 타블렛 펜으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이면을 따라가니까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화면에다가 자를 놓고 이렇게 그려도 돼. 자, 그럼 이렇게 그렸으면 한번 검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냐? 먼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눠서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윗부분은 아이고 여기 검 끝이 뾰족해요. 자, 이렇게 뾰족해. 자, 뾰족한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자, 넓어진다. 자,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야,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많이 넓어질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막대기, 손을 보호하는 막대기를 2개를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 2개에서 손잡이가 튀어나와요.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주고, 손잡이에서 딱 끝나지 않고 약간 끝에 장식이 있어요. 예, 장식.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한 장식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네, 있고, 앞쪽에는 이제 검과 연결하는 어떤 약간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의 반쪽을 그렸습니다. 검의 반쪽을 그렸어요. 자,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얘를 뒤집어서 대칭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죠. 얘 반대편에서도 이제 검 끝이 나와서, 자, 한 요 정도 지점까지, 네, 요 정도 지점까지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자, 이제 손 여기 막아주는 게 2개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끝에 있는 장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형태. 잘 그리겠는데 검이 밑부분이 많이 넓어졌네요. 그쵸? 예, 게다가 이제 검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호. 뭔가를 지키는 거. 검이. 그러다 보니까 장식이 있어요. 항상 뭐 그 가문의 문장이며 그 검마다 도에 비해서 디자인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런 곳에다가 나름의 어떤 디자인을 좀 넣어서 좀 더 멋있고 화려한 검의 느낌을 네,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를 넣으면 또 좋겠죠. 예. 또 보석 같은 것도 하나 봐가지고 あとは任せろ。 상상해 저 포즈를 따라 그리라고? 맞습니다. 오, 정확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로 만화를 보고 그리잖아요. 그쵸? 만화. 아니, 내가 이제 어떤 장면을 그리면 만화를 보고 따라 그리는데, 만화를 보고 따라 그리는 게 그림을 못 그릴 땐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게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방해가 돼. 계속 슬럼프 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도 가져오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체? 그 사람만의 어떤 거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럼 내 그림이 어떻게 될까? 망가지게 됩니다. 나도 그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잘하도 못하는. 그쵸? 그림체가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헤매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난 자꾸 그림체가 매일매일 바뀌어 하면서 헤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동작이라든지 포즈를 그릴 때는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뭘 보고 그리는 게 좋다? 사진.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좋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뭐부터 그릴까요? 얼굴부터 그려야 되겠죠? 네, 얼굴을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생략해버려요. 팔을 그릴 거예요. 자, 어깨에서, 자, 여기가 어깨야. 어깨에서 팔이 올라와서, 이 팔을 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절을 끊어야 돼요. 관절을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봐. 어깨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왔어. 자, 여기가 관절이죠? 자, 확대해서 보여줄게. 자, 관절이죠? 관절에서부터 손목까지 왔어. 자, 여기가 관절이죠? 자, 손목에서 칼을 잡고 있는 손바닥까지 왔어. 요렇게 관절마다 끊어서 그려야 돼. 그래야 형태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어요. 자, 얼굴은 생략했고, 어깨에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반쯤 묻혀있네요. 그쵸? 이렇게 뒤에 반쯤 묻혀있으니까, 뒤에 부분은 지워서, 지워서 이렇게 반쯤 묻어버리겠습니다. 자, 어깨 뒤로. 자, 그림 그릴 때 중요한 것은 남의 그림을 따라 그리면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슬럼프를 겪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슬럼프 오니까 슬럼프 겪지 말고 그냥 사진 보고 그리란께. 그래야 내 그림체가 살아. 남의 그림체 따라하면 자꾸만 슬럼프가 오고 내 그림체 매일매일 바뀌어서 헷갈려. 팔꿈치에서 지금 여기 앞에 손이 여기 있어요. 요쯤에 있어요. 여기 주먹이. 주먹은 네모로 바꾸고 연결. 자,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해. 전체를 보지 말고 부분을 보는 거.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옷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국이 너무 짜. 건강에 안 좋아. 짜파게티 맛있지? 짜장면은 더 맛있지? 자꾸 선생님이 그렇게 노래하면 짜증나 그만해. 자, 그러면 이제 몸통 그리겠습니다. 자, 몸통이 허리가 아마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 그쵸?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그리다가 색깔 같은 거 좀 이렇게 바꾸면, 자, 몸통의 색깔. 팔은 뭐 파랑색, 다리는 뭐 예를 들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그러면 더 이렇게 구분하기가 좋아. 자, 이 밑에 빤스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빤스. 예, 빤스까지 그려야 되고 별짓을 다 하네요, 저희가. 그쵸? 자, 이제 다리. 자, 다리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 다리가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쭉 이쪽으로 와 있어. 이렇게 바지가 늘어져 있죠. 무릎이 이쯤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끈을 했죠. 자, 끊은 상태에서, 자, 발목이 이쯤에 있어. 자, 끊어. 자, 끊고 이제 나머지 옷 같은 거 접힌 거 그려주고 밑에 발바닥 튀어나온 거 이렇게 그려주면 금방 이렇게 바지가 되죠. 그쵸? 바지가 돼요. 근데 되게 지금 다리가 짧다. 저기 미안해요. 다리 좀 키울게요. 자, 다리가 너무 짧아서 이렇게 하고 다리를 좀 키워서 이렇게 좀 갖다 붙일게요. 어머, 이번엔 다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똥싼 바지가 됐어요. 자, 다리를 좀 줄일게요, 이번엔. 자, 줄여서 한 이쯤에 갖다 붙이면 될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대충 아까보다는 좀 커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그려야 될까요?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검. 껌이요. 검 그려야 되지? 자, 검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검의 장식이나 이런 건 하지 마. 자, 손을 지나서 어깨를 타고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요런 막대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대 먼저 그려야 돼. 자, 이렇게 꼬챙이 이쑤시개 어깨까지 했더니 딱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와, 대박, 대박. 너무 잘 그렸다. 네, 이렇게 이제 모양을 그리면 다 그린 겁니다. 다 그린 거죠, 뭐. 더 이상 그릴 게 뭐 있나요? 형태 다 잡았는데? 아, 여기 손에 보면은, 이 손에서, 자,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검을 꼽는 거를 검집이라고 하잖아요. 검집이 저 뒤쪽으로 사실 요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나. 검집이.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요, 얘가. 검집에서 칼을 뽑은 거야, 그치? 자, 와, 굿. 자, 이렇게 형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죠. 코콜 놓고. 자, 이렇게 사진을 관찰하다 보면 관찰력이 늘고, 관찰력이 늘면 표현력이 늘고, 표현력이 늘으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할 수 있어. 너 그림 못 그리지? 나 그림 잘 그린다. 아하! 난 니보다 잘 그린다. 아하! 너 나보다 못 그리지? 아하! 그런다고 내가 그림 잘 그리는 비법을 알려줄 것 같대? 나 절대 안 알려줘.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진짜 제가 이제 해보면서 느낀 점은 뭔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느낌? 그리고 만화를 보고 그렸다면 내가 절대 관찰하지 않았을 것 같은 뭐 옷의 주름이라 할지 또 어떤 뭐 포즈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느낌 들었습니다. 좀 그림만 매일 이제 완성된 캐릭터 예쁜 것만 그리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좀 정해서 러프 스케치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러프 스케치의 비중이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러프를 되게 빨리 끝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러프 스케치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래요.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초보자니까 초보자 수준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표정에 집중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대요. 표정. 첫 번째로는 펄쩍펄쩍 뛰며 즐거워하는 소녀, 진지하게 검을 쥐고 있는 용사, 강아지의 귀를 가진 소년이 잠들어 있는 모습, 안경을 쓴 아가씨가 앉아있는 모습, 세일러복을 입고 있는 소녀, 토끼 옷차림에 장난기 있는 아가씨, 화가 난 아저씨, 이런 식으로 인물을 그릴 때 그 인물의 표정을 중점으로 그리면 좋고요. 러프 스케치 할 때.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움직임의 특징을 둔대요. 움직임. 뭐 하늘을 날고 있는 소녀,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고 걸어가는 사람, 쿵푸의 달인인 노인, 뭐 바다 위에서 울고 있는 인어, 뭐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청년,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임이 드러나는 그림. 만약 이제 이런 그림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소품을 활용한 그림이 좋대요. 예를 들면 뭐 공포영화를 뭐 총을 겨누고 있는 남자, 뭐 해변에서 놀고 있는 뭐 커플, 뭐 칼 쥐고 있는 사무라이, 뭐 아니면은 소꿉친구와 요리를 하고 있는 아이, 뭐 벽에 기대어 있는 아저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러프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동작 중심의 러프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표정에 집중해서 그 인물의 표정이나 뭐 감정 같은 데 좀 집중해서 러프 스케치를 하다가 그 다음엔 좀 움직임에 집중해서 러프 스케치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좀 지루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품을 활용해서 도구를 집어넣어서 뭐 총이나 칼, 활, 뭐 아니면 이런 소품을 활용해서 그리면 좋다라고 사오토 나오키께서 적어주셨는데 일리가 굉장히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좀 활용할 만한 좋은 포즈들이 있다면 핸드폰이라든지 또 여러분만의 어떤 수첩이라든지 자신만의 스크랩북 이런 걸 만들었다가 거기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림을 그릴 때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좀 연습할 때 좀 활용하시면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성장하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나를 잘 그린 게 아니에요. 그쵸? 예, 지금 당장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생기는 거랑 지금 당장 내 수준에 1,000만 원이 생기는 거랑 아니면 내가 글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1,000억을 버는 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아요? 당장에 1,000만 원이 좋아요? 아니면은
10년 후에 1000억을 벌고 싶어요? 같은 일로? 10년 후에 1000억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있어서 너무 성과 위주보다는 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작가님들이 이제 알려주는 이런 방법이나 난이도와 단계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봐라. 이런 것들이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절대 이런 주제나 장면을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주제와 장면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그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그림의 실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보았고요. 친구들 중에서 오늘 내가 그린 스케치를 나는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자, 난 좀 가능. 자, 다은님은 오늘 어떻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전 이렇게 오, 너무 잘했는데? 괜찮나요? 그림체를 좀 잘 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만약 이거 약간 일본 만화, 뭐 예를 들어 진격의 거인이며 뭐 이런 거 보고 그랬으면 그 만화 갖고 있는 그림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그 그림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기 그림체를 살리는 이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네요. 훌륭합니다. 좀 뭐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러프는 완성보다 그러니까 완성을 하기 위해서 10시간 쓰는 것보다 그냥 짧게 10분씩 러프해서 10번 그리는 게 낫다 이거야. 실력 향상을 위한 러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와, 포즈가 좋아요. 와, 좀 반대쪽, 한쪽 펴진 다리를 좀 짧게 했더니 좀 입체감 있게 이 다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저 뒤쪽으로 빠져있는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뭔가 입체감이 좀 생겼고요, 원래보다. 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칼 모양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 칼 날이 어깨 쪽에 있다면 이 사람 어깨 잘렸을 거예요. 그쵸? 자기 어깨. 칼날을 어깨에다 놓고 이렇게 비비면 어깨에 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칼날을 어느 쪽으로 했죠? 어깨에 반대쪽으로 날을 이렇게 세웠죠. 칼이 일자죠. 그래서 칼날을 조금만 휘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검과 도에 대해 배웠고 캐릭터의 이제 돌을 들고 있는 멋있는 포즈를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확실히 만화를 보고 그린 것에 비해서 그리는 게 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그림체가 좀 더 살아난다는 장점을 알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처음부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처음엔 이렇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좋아지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케치의 목적은 완성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많이 우리가 그려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러프는 러프의 어떤 목적에 맞게, 실력 향상이라는 어떤 러프의 목적에 맞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박수! 안녕! 엄청 좋았고요. 어. 좋았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실? 저는 항상 캐릭터나 사람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림체가 섞여가지고 제 그림체가 좀 없어지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림체가 살지. 네.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따라 그리면서 훈련부가 왔나 봐요. 다들 오늘 좋은 거 느꼈네. 그래서 우리가 작가님들은 영상 자료, 사진 자료 이런 거 있잖아.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장면에 달리기 장면인데 지브리 그림을 따라 하잖아. 그럼 내 만화가 지브리 스타일이 돼. 그래서 안 어울리고 그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 표절이나 이런 어떤 뭐 표절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비슷한 장면 꼭 찾아내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내. 걔네들 아, 만나면 공격당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유명할 때는 공격당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유명한 작가가 됐을 때는 그게 문제거리가 되거든.
음.